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김재경입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제 강의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리고 이 강의를 노트에 적어 놓으시면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방송의 제목인 점상 노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지, 내가 주식하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시장을 바라볼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도 굉장히 재밌게 준비했으니까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내용이죠. 본인 객관화, 내가 뭘 하고 뭘 못하는지, 포지션에 대한 걸 좀 어저께 느껴보셨을 겁니다. 내가 직장인이라고 하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과연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될 것인지, 내 성격들을 많이 파악하라고 했죠.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강조드렸던 서버 자동 주문에 대한 것도 공부를 꼭 해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투자가 뭘까요, 여러분들? 투자가 뭘까? 자,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파생상품, 원자재, 부동산, 기타 실물 자산에 대한 이런 금융상품에 대한 모든 것이 우리가 투자 상품이라고 보는데요. 이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하게 되면 많이 생각을 안 하고 하나만 생각합니다. 보통 뭘 생각하냐면 얼마를 벌까? 얼마를 벌 수 있을지 이것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투자는 본론적인 게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투자는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품이 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얼마를 벌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를 잃을 수 있을지, 내가 원금을 손실 볼 수 있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멘탈은 꼭 잡고 가셔야 되니까 지금 노트에 바로 적어두세요. 나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을 잃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근데 이런 얘기 안 해도 사실 다 읽긴 하는데 꼭 노트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식을 하면서 돈을 잃을 수 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돈을 잃으면서까지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지 돈을 벌려고 여러분들 할까요? 주식 투자, 모든 투자를 왜 할까요? 물론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결혼을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애들한테 돈을 또 좀 줘야 되니까 있을 것이고, 모든 투자에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물론 목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투자를 왜 해야 되냐면 돈의 가치에 하락이 있는데, 이 돈의 가치 하락을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실물 가치 상승이 인플레이션인데, 돈의 가치 하락이 있기 때문에 내 돈의 가치를 실물의 가치와 맞춰서 올리기 위한 행위가 바로 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겪으면서 시장의 가격이 변하고, 내가 지금 사는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건, 백 가격이 올라가건, 집의 가격이 올라가건, 이런 실물 가치가 올라가는 게 다 인플레이션인데, 내 월급에 오는 돈이 이자로서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돈의 가치를 현물과 맞추기 위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투자입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거를 상쇄하기 위한 건데, 지금 현재 가격권에 대한 집에 대한 가격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 먹는 점심에 대한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를 투자를 해서 우리가 상쇄를 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꼭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현재 물가를 가장 빨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제가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명품에 대한 걸 할까, 자동차에 대한 걸 할까 그랬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인 바로 점심값입니다. 자, 우리가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 점심값인데, 지금 여의도가 전체적으로 지금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의도가 점심값이 제일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한 13,000원 정도가 있어야지만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고요. 한 10,000원 정도 가지면은 먹고 싶은 걸 못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값이 가장 비싼 여의도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13,000원인데 계산하기 좀 편하게 10,000원으로 할게요. 자, 우리가 보통 20일 일하죠. 그럼 10,000원을 가지고 우리가 점심을 먹는다고 쳤을 때 20일 먹으면 2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300만 원 급여인 사람이 20만 원을 우리가 소비를 한다면 대략 급여의 6.7%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000원, 15,000원, 뭐 2만 원짜리 밥을 먹을 때 사실 신경을 많이 안 쓰지만 우리가 급여 대비해서 거의 10%, 6%, 7%, 8%, 10% 정도의 이 월급에서 점심 식사 비용이 나간다? 여러분들 굉장히 큰 겁니다. 진짜 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0,000원짜리에서 13,000원짜리 먹을 때 이 올라가는 퍼센테이지를 계산해 보면 30%가 올라가는 거예요. 무려 30%. 근데 우리 급여가 과연 내년에 30%가 올라가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한 기준을 봤을 때도 우리의 월급은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이라도 우리는 투자를 꼭 해서 더 맛있는 점심을 먹고 싶은 점심을 먹을 수 있게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집값, 밥값 다 폭등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어요. 지금 월급을 모아서 서울 집을 사려면 한 7, 8년 전만 해도 한 7, 8년 걸린다고 그런 통계가 나왔거든요. 지금은 15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다 저는 부자라고 보는데 그만큼 월급쟁이로서 서울 집을 사는 건 정말 꿈 같은 일이라고 좀 보여지니까 저는 투자는 정말 필수라고 보여지니까 이 시간 진짜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에는 월급 빼고 다 올랐어요. 네, 오르지 않은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투자가 어려울까? 주식 투자가 왜 어려울까? 생각을 해보면 자, 간단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맞추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식 투자나 모든 투자는 너무나 많은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북한에 있는 그 분이 로켓이나 미사일을 한번 발사를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국내 주식은 아마 방산주만 올라갈 겁니다. 나머지 주식은 다 떨어질 거예요. 그만큼 대외 변수가 너무 많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당장 10분 뒤, 5분 뒤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맞히는 게임은 그만큼 힘들다. 그래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어렵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규율을 만들어라. 규율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규율에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물론 규율을 어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규율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금 영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규율이 뭐냐? 이를테면 쉽게 생각하세요. 유치원을 가면은 우리 유치원 때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뭐냐면 제가 기억나는 거는 친구와 싸우지 마라, 친구 때리면 안 된다, 이거부터 횡단보도를 갈 때 손 들고 가야 된다. 이거 되게 많이 배우잖아요. 이거 안 배우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횡단보도 갈 때 손 들고 가야 된다. 이 이유를 저는 몰랐어요. 왜 손을 들어야 되지? 내가 왜 손을 굳이 들어야 될까 그랬더니 나중에 알게 된 거는 유치원생들은 너무 작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생들이 지나갈 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손을 들고 가서 그렇게 운전자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그 규율을 우리는 배운 거예요. 그만큼 밥 먹을 때는 밥에 집중해서 먹고 다리 떨지 말고 어른들께 인사해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이제 규칙이고 규율인데 그런 규율들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운단 말이에요. 청소년기, 성인 돼서도 지금도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배웁니다. 누군가가 알려줘요. 근데 중요한 건 주식시장에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전혀 규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는 투자자들은 정말 요즘 주린이라는 말도 많지만
신생아 어린이들인데 우리가 어릴 때 배울 수 있는 이런 부모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이런 교육기관에서의 우리 교육을 전혀 못 받고 바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손실나고 얻어 터지고 피나고 고생하고 하는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고생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 규율이 없잖아요.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는 과정조차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실 나시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규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요리와 같다. 지금 흑백 요리사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너무나 지금 넷플릭스에서 많이 유행을 했는데 흑백 요리사에서 보면은 요리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 보시면은 되게 우리가 생각했던 뭐 단지 물을 끓이고 야채를 삶고 뭐 조미료를 넣고 이런 과정이 아니고 정말 지금 되게 신박한 이런 레시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찾아보면은 굉장히 신박한 레시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면 실제로 그런 맛이 나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주식시장에서의 이런 규율이 요리와 좀 같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요리를 아마 만들어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뭐 배추 썰고 고추장 넣고 소금 넣고 설탕 넣고 이런 간을 했을 때 정말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주식시장에서도 이렇게 나만의 요리를 만드는 과정들에 대한 레시피를 만들어 놓으면 수익이 100% 난다고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익이 나는 투자자가 여러분들도 전 될 수 있다고 지금 장담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만들어 놓는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이 부분은 장담할게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목을 혹시 매수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상황을 한번 볼게요. 종목을 매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종목을 매수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을 가지고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매수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손실 나면 이 손실을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수익이 났을 때 얼마 정도의 매도를 할지 혹은 내가 이거를 매도를 더 천천히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상방, 보합권, 매수가 그리고 하방 이렇게 내가 지금 세 가지 구간을 대응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보통은 매수하고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안 해요.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서 얼마의 수익을 낼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대응 전략이 없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수익을 내서 매도할 것이고 돈을 벌 거니까. 근데 떨어지면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엄청 기다리는 우리가 좀 기다리는 이런 전략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계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올릴 수 있나요? 그리고 주식을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지 않고 보합권에서 가만히 있게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럼 주식을 내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주식이 떨어졌을 때 하방 리스크 관리는 할 수 있어요. 더 떨어지지 않는 선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요거 하나만 가져도 여러분들 굉장히 강한 무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무기의 이름이 손절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손절매 안 하시잖아요. 지금 이 무기가 진짜 내 무기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강의 때 손절매에 대한 그런 기법 강의를 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나리오 작가가 한번 되어보자는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시나리오 작가가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을 사서 이 종목이 올라가건 떨어지건 가만히 있건 어떻게 움직일 건데 내가 움직임을 한 번쯤은 예상을 해보고 떨어졌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이고 올라갈 때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써보세요. 오늘 삼성전자 매수, 삼성전자 4만 원까지 이탈하면 나는 부분 손절매 하겠다, 물량을 축소하겠다 또는
4만 원까지 안 가고 5만 원, 6만 원 가면은 나는 매수가 대비해서 상승폭에 대해서는 난 절대 매도하지 않겠다. 대신 이 종목이 떨어지면 나는 매수가에는 물량을 축소하든지 정리하겠다. 이런 기준들을 세우는 게 바로 시나리오 작가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수하셔서 제발 수익 말고 손실에 대한 것도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세요. 그래야지만 손실 보고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몸이 경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시나리오 작가에 대한 걸 내가 시나리오 작가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확률적 사고와 최적화된 행동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람은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왜 투자에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고민을 할 때 내가 이 고민에 대해서 선택하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쉽지 않죠. 어렵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오늘 점심 뭐 먹을래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점심 뭐 먹을래 그러면 일반적으로 너는 뭐 먹을 건데라는 말을 보통 많이 해요. 뭐 고르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고르게 되고 선택해야 되는 것에서 사람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게 엄청나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종목을 매수하고 투자했을 때 손실을 보는 순간 이 손실을 끊어낼지 너 뭐 기다릴지 버틸지에 대한 이 고르는 스트레스는 진짜 엄청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민에 대한 선택을 안 해버리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투자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거는 이 정말 선택해야 되는 고민에서 내가 이걸 선택하는 최적화된 지금 모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정말 투자할 때 힘든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회피하는 거는 인간의 본성에 굉장히 당연하고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능적인 행동을 가지고 투자를 계속 해야 될까요? 아니죠.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하시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물려서 기다리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의미를 갖고 왔으니까 요거 꼭 노트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여러분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 뭘까요? 한번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하고 있는 행동. 수익으로 정말 기다리고 있다. 나는 정말 수익이라서 너무 기분 좋고 나는 수익이 더 크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전 너무 좋아요.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밖에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버티기만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언제 생긴 이게 더 행동 양식이냐면은 코로나 전에 지금 국내 증권 계좌가 한 6, 700만 개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때 모든 사람이 돈 벌 때 나도 돈을 못 벌면 안 되라고 하면서 증권 계좌가 2배 늘었습니다. 거의 증권 계좌가 1,400만 개가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많이 넣으신 그 주린이 분들,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전체 주가가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무 주식이나 눈 감고 사도 내가 기다렸더니 결국에는 수익이 나고 물리신 분 없이 전부 다 수익이 났던 이런 너무나 좋은 추억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3, 4년 차의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3, 4년 차 주식을 하는 분들이 좋은 추억, 모두가 다 손실나지 않고 아무 주식이나 눈 감고 사고 기다렸을 때 수익이 났던 이 좋은 기억만 갖고 가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버티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습관인 손실나서 버티기만 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할 줄 아는 행동이 버티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방송 보시면서 저거 내 얘기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여러분들 습관부터 고치셔야 되니까 제 얘기를 꼭 들어봐 주시기 바라고 버티기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코로나 때처럼 버틴다고 주가 절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현재 버티기만 하면서 진짜 나는 존버가 승리한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존버하면 승리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엄청나게 버티기와 하나는
추가 매수거든요. 근데 그 추가 매수와 물타기는 너무나 다른 결과를 나타냅니다. 일단 행위는 같아요. 추가 매수도 내가 추가로 매수하는 것이고 물타기도 내가 종목을 추가로 매수하는 행위지만 이 물타기와 추가 매수는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때 나 똑같이 하는데? 하지만 물타기는요. 내가 그냥 주가의 수익률, 손실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냥 물량을 사는 행위가 물타기예요. 하지만 추가 매수는요. 내가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구간들, 변곡점 구간, 이평선 구간, 지지선 구간 이런 구간들을 내가 생각하면서 전략을 가지고 매수하는 게 추가 매수 전략입니다. 이거 나중에 또 강의해 드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에서 추가 매수 전략이랑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을 나중에 가질 거니까 지금 물타기 하시는 분들은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